제주도에서 제가 본 그리고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7년 전 2012년 여름 저희는 8명이서 커플 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도착해서 저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로만 듣던 제주도 유명한 곳도 다니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난 후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해둔 숙소는 예전 원래 살던 오래된 집을 개조한 숙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더욱더 제주도 느낌이 많이 들며 일반 가정집 느낌이라고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무서운 게 없는데 너무 무섭게 읽으시네요. 왜 감정을 깨요? 왜 이래요 진짜. 아니 뭔가 좀 더 이제부터 더 무섭게 읽어야 되겠네.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 긴장됐어. 예.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숯불고기 파티. 저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고기와 술 각종 해산물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숙소 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워야 되는데 혹시 불편하거나 문제 생기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예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예.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방금 먹은 음식이 체한 건지 감기에 걸린 건지 왠지 모르게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한기가 들어서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올 생각으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자는 방으로 가는데 거실 소파 앞쪽에 TV가 틀어져 있고 소파가 아닌 바닥에 긴 생머리가 어깨 조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뭔가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나 먼저 좀 들어가 누워있을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까 이미 친구들은 숙소 사장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몸은 좀 괜찮냐며 걱정을 해줬고 저는 푹 자고 일어났더니 다행히 괜찮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저는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어제 내가 방에 먼저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서 TV 보고 있었냐? 먼저 좀 누워있는다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길래 친구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누가 먼저 들어가긴 들어갔냐? 우리 늦게까지 놀고 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소름이 착 돋았습니다. 우리 커플들 중에는 긴 생머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진정시키면서 잘못 본 건가 생각하며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을 잘 안 먹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쉬려하는데 어제 켜져 있던 TV 위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액자는 숙소 사장님 가족 사진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는 왠지 머리 스타일과 체형이 어제 TV를 보고 있던 여자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소파 밑에서 TV를 분명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 사진의 여자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뭐지? 진짜 귀신이라도 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TV를 보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사장님 저기 위에 액자 가족 사진인가 봐요. 따님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이었답니다. 지금도 같이 있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는지. 그 순간 저는 어제 제가 본 여자와 액자 속 사진에서 웃고 있는 사장님 따님을 번갈아가며 떠올려보고 사진을 보면서 설마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숙소를 나올 시간이 되어 짐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다 같이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중 친구 한 명이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런 자리에 계신 줄도 모르고 저녁 늦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도 아유 괜찮습니다. 온수가 안 나왔다니 제가 더 죄송하죠.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신경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저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며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어제 뭔 전화를 해서 죄송하고 또 그 자리는 또 뭐야? 어제 너 잘 때 다 놀고 시치려고 온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어제 볼 일이 있어서 가신다는 게 그게 딸 기일이라 제사 지내신 거였어.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지금도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뒤로하고 사장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장님, 어젯밤에 여기 거실에서 따님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뭔가 안도하는 표정과 고맙다는 표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저에게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고 가서 정말 하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니 그날 밤 저는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는지, 혹시 사장님의 딸이 자신이 온 것을 보고 사장님께 말해줄 누군가를 찾던 중 저를 불렀던 건 아니었는지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예. 슬프네요. 나 괜히 너무 처음부터 깔고 읽어가지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하면서 슬픈 읽었어요. 게 아니고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것도. 무서우면서 슬프고. 근데 이게 막 공포라는 네. 게 막 무섭기만 한 거 네. 공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매해 함께 하다 보면 진짜 감동적인 사연도 있어요. 그니까요. 순간 뭉클한 사연들도 있고. 근데 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받아들이신 거 보니까 매해 이렇게 찾아오나 봐요, 따님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산 날이라 그랬잖아요. 기일이라 네. 그랬잖아요.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아 TV만 보고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뭘 먹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 제사 음식을. 그렇지. 어머나 어떻게. 그러니까 또 딸의 제사니까 일반 제사하고는 다르게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빠의 다른 데 마음으로.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집으로 찾아왔네요, 딸이. 집에서 지내니까. 집에서 지내니까. 집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아버지도. 예, 예.